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가왕국입니다. 최근에 니케이 지수가 1월에 엄청 오르는 듯, 그리고 최고가를 지내 만에 이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왜 오르느냐? 내가 그런 거 알아야 됩니까? 내가 그런 거 분석해야 돼요? 저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가격이 어차피 다 반영이 되어 있잖아. 이미 올랐으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다는 거겠죠. 그게 무슨 일인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 뉴스는 가격이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고 너희질 뿐만이 아니라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뉴스를 안 봐도 중요한 건 어차피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챗 GPT가 뭔지도 알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뭔지도 알고 블랙핑크가 뭔지도 압니다. 그럼 됐잖아, 그치? 그리고 시황 유튜버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왜 일본이 올랐는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자, 그 어떤 지수가 최고점을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하면은 우리가 얼마를 벌 수 있었는가,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거로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니케이만 지금 돌파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주식시장은 우상향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보통은 계속 오르다가 그 최고점을 돌파할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매수했으면 돈을 벌 수 있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최근에 언제냐 11월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네, 이렇게 오래간만에 바둑을 두고 왔습니다. 저 이제 오른쪽 분에 저 이제 아가씨는 이제 프로 기사인데요. 저한테 접바둑, 그러니까 접대 바둑을 잘 두어 주시더라고요. 자, 우선 니케이부터 보십시다. 자,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요, 최근 6개월 동안에 신고가 돌파가 없었을 경우에 제가 카운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6월 10일에 최고가 돌파, 근데 6월 12일에 또 올라가지고 최고가 또 돌파, 6월 15일에 또 돌파, 이런 거는 제가 보지 않았죠. 그래서 전 돌파 이후 6개월은 지나야지 제가 카운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런 사례가 총 7번 정도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며칠 만에 최고점 갱신인지도 제가 거의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돌파한 날이 뭐 52년, 56년, 58년, 68년, 71년, 78년, 그리고 82년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후에 최고가 돌파 후에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2년, 5년 후에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본 시장은 재밌는 거는요, 이렇게 역대 최고가 돌파할 때 매수를 했으면은 그 후에 1년 또는 2년 또는 5년 후에 왔을 경우에 늘 돈이 벌려 있었습니다. 오호! 이건 굉장히 흥분할 만한 전략이죠. 왜냐면은 그렇다면은 니케이가 조만간 역대 최고치를 돌파한다고 치면은 그때 들어가면은 장기적으로 거의 무조건 먹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흥분은 금물인 게, 우린 일본 말고 다른 시장에서도 이 전략이 통하는가, 그걸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쵸? 주식은 역시 미국이죠. 미국도 뭐 S&P도 있고 나스닥도 있고 모두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나스닥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나스닥에는요, 이런 식으로 그 6개월 시간 텀을 두고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사례가 총 24번 정도 있었습니다. 1950년부터 제가 본 것 같아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100% 승률은 아닙니다. 그래도 승률은 80% 넘어가고요. 그 5번이 불발이 되었는데, 특히 1971년, 72년 요때가 좀 잘 안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나스닥 역대 최고치 돌파 후에 매수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1년 보유해야 하면은 평균 11%를 먹을 수 있었고 승률은 79%였다. 근데 우리가 이러면 2년을 보유했다라고 하면은 평균 수익이 24%였고 5년을 보유했다 하면은 평균 수익이 85%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근 다섯 번의 사례를 볼게요. 92년, 95년, 2015년, 2016년, 그리고 2019년,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요때 들어갔으면은 1년, 2년, 5년 후에 다시 와보면은 돈을 꽤 벌 수 있었습니다. 뭐 대박인 건 예를 들면 95년 3월 14일이었죠. 그렇죠? 그때 딱 들어갔으면은 5년 동안에 470%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스닥에서도 역대 최고치 돌파 때 매수를 해서 1년, 2년, 5년 정도 장기 보유하는 건 상당히 훌륭한 전략이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국에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한국을 분석해 봐야 되는데 한국은 뭘 해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어느 정도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면 한국 경제는 맥스 2년이거든요. 그쵸? 잘 아시죠? 어차피 상승이 있어봤자 2년이고 하락장이 있어봤자 2년이다. 잘 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한 1년 정도 스포트 하면은 그 최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먼저 온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반등하기 시작해서 1년 정도 달리면은 최고점에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최고점 갱신 후에 우리가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2년, 5년을 보유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최고점 돌파 후에 딱 매수했잖아요. 3개월 후까지는 거의 무조건 수익이 좋아요. 볼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보통 3개월 동안에 평균적으로 13%로 추가로 더 뛴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1년까지도 괜찮은데 이제 그 후에는 꼬꾸라지기 시작해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 그 시장이 길어야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최고점 돌파까지 이제 오르고 그리고 거기서 맥시멈 1년 정도 추가로 더 오르다가 꼬꾸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도 최고가 그러니까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가능하긴 한데 여기서는 2년, 5년 보유하면 큰일 나는 거고 맥시멈 1년만 보유하라 라는 겁니다. 역시 한국은 뭐래도 안 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흥미로웠죠.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역대 최고치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근접한 지수가 뭐가 있는가 봤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나스닥과 니케이는 말을 했죠. S&P 500도 최근에 역대 최고치 뚫었습니다. 네, 그리고 딱 보니까 놀랍게도 독일과 인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독일에서 20년 살았잖아요. 그래서 맨날 독일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걔는 망할 거야 하고 다니는데 제가 주가 지수를 잘 안 바꿨네. 보니까 역대 최고치는 때 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 인도는 뭐 알겠어요. 인도는 어차피 뭐 이제 2050년에 중국을 넘어서네 만에 세계 1위가 되네 만에 한 이런 나라니까요. 그래서 독일부터 일단 분석을 해보면요. 그런 돌파 사례가 14번 있었거든요. 보시다시피 독일이 비교적 잘 안 먹히는 편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최고치 돌파한 다음에 1년을 보유했다 하면 평균 승률이 9% 정도이고요. 승률이 85%인데 2년, 5년을 보유하면은 승률이 60%대로 떨어지고요. 수익도 뭐 엄청나게 대단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먹히기는 먹힙니다. 여기도 최근 5번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13년, 17년, 20년, 그리고 20년 후반, 23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저 23년 5월 19일에 최고치 돌파한 거는 아직도 러닝하고 있는데 그 후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8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그 8개월 동안에는 수익이 좋은 편입니다. 왜냐면 지금 또 다시 최고치를 돌파하네 만에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는 낭만의 땅이죠.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인도를 굉장히 높게 사는 게 이제 중국, 일본, 한국, 이제 이스트 에이지안들은 해외 가면은 말 한마디로부터 어버버버버 해가지고 정말 장애인처럼 이제 행동하거든요. 인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 들어가가지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CEO도 하고 부자도 되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사례가 11번 있었는데 여기서도 지수가 최고치 돌파할 때 매수해가지고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2년, 5년 보유하는 거를 해보니까 여기서도 1년, 2년, 5년 보유하는 것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요. 주가 지수가 역대 최고가를 돌파했을 때 보유하는 전략. 일단 1년 보유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통합니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보유하는 게 별로 좋지 않고요. 근데 그 정도는 확실히 모멘텀 약발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최고치 돌파할 때 1년이 아니라 2년, 5년 보유해도 꽤 양호한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한국은 안 먹힌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그래서 역대 최고가를 이루거나 근접한 미국, 일본, 독일, 인도 이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도 신고가 돌파 시, 그러니까 신고가가 아니라 최고가 돌파 시 매수 전략이 굉장히 잘 먹히고요. 그리고 원래 일본 주식은 엔화 효과 때문에 한국 투자자한테 굉장히 좋은 투자처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주식이 오르면 그걸로 벌면 되는 거고 일본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일본 주식이 떨어지면 보통 다른 나라 주식도 다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보통 엔화가 강해져가지고 그 손실을 상당히 만회하는 효과가 있어요. 요 영상 보시면은 나옵니다. 네, 그런 영상이 있어요. 제가 찍어놓은 게. 네, 그런데 정말 이제 그게 좀 불쾌하더라고요. 아니, 다 잘 나가는데 왜 한국 주식만 이 모양이야? 우리가 지금 진짜 인도보다도 못한 중국인 취급을 받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이거를 조사하면서요. 뭐 그러나 당연히 한국도 언젠가 다시 역대 최고치를 뚫는 그날이 오겠죠. 근데 지금은 2,400대고 그리고 최고치가 3,300대니까 좀 걸리겠다. 그쵸? 네, 이 영상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